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아니 소준일 캐스터님 요즘 뵙기가 힘들어요? 그 한 주 또 그 자리를 비웠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 아 뭐 불안하거나 뭐 위기감은 안 느꼈습니까? 아니, 어차피 어차피 다시- 조회수가 꽤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내 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자 오늘도 역시나 간만에 돌아왔어요. 소준일의 주간 이슈, 골 때리는 이슈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K리그 1의 그 파이널 라운드 이전의 경기들이 다 끝이 났죠. 22라운드 경기가 동시에 열려서 끝이 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광주가 창단 처음으로 그룹 A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주는 스쿼드만 놓고 봤을 때는 파이널 A에 어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약간 좀 약하긴 해요. 그래서 더 네.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봤을 때. 박진섭 감독이 워낙에 또 팀을 작년부터 이어서 좋은 팀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비롯해서 좀 기량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6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 라운드들을 살펴보면은 입증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광주의 상승세에 대해서 그 원인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선수의 존재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누구요? 펠리페. 아, 그러니까 펠리페 선수가 사실 그 올 시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 걱정 섞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K리그 2에선 분명히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건 맞는데 K리그 1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활약을 그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걱정들이 있었고, 사실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약간 조금 그 고전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선수가 몸이 좀 풀렸는지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발재간도 좋고 그러니까요. 예상만큼 피지컬은 워낙에 좋고, 이렇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좌우에 있는 윌리안이라든지 엄원상 같은 그런 날개 자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들을 100%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없었다면은 과연 광주가 그 역습 시에 좀 노골적으로 엄원상 선수에게 몰아주는 그런 식의 전술이 가능했을지, 그것이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한데, K리그 2에서 정복을 하고 온 공격수가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4강까지 올라가 있는 팀들이 1, 2, 3위 팀이란 말이죠. 이 팀들이 만약에 FA컵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된다면 5위까지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어떤 승점을 또 쌓아나가면서 몇 위로 과연 시즌을 마치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 광주보다 앞서 있었던 강원과 서울은 그룹 B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서울의 지난 라운드 경기를 보면 대구와 경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두 팀 모두 약간은 좀 소강 상태가 길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승점 한 점 획득에 그치면서 7위를 기록을 하게 됐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한번 찍고 왔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선방했다, 이 정도면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강원이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환상적인 개막전의 그 회오리 감자슛을 비롯해서 뭐 많은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기세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접어들면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한 달에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런 행보들이 계속 이어졌고, 최근에는 긴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홈구장의 그 잔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 경기장이 춘천에서 강원으로 바뀌는 뭐 그런 외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게 됐었고요. 네. 올 시즌의 개막 직전에 지금은 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나카자토 선수 있죠. 오. 나카자토 선수가 사실은 개막 전에 훈련을 하다가 정강이 쪽에 큰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9월쯤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전력에서 이탈을 해 있다 보니까 한 시즌 내내 사실 외국인 선수가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시즌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전력이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막판 5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니까 강원이 굉장히 좀 힘들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승점이 6점 차밖에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지난 라운드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 6경기가 승점 1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강원이 시즌 초반에 좋았었던 거에 비교하면 지금 승점이 굉장히 사실 초라하죠. 좀 말이 안 되죠. 예. 너무 많이 많이 좀 아쉽죠. 떨어진 감이 있고. 예. 뭐 어쨌든 예. 어쨌든 이번에 정말 그 파이널 B가 역대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수도권 팀들이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요. 수도권 부산을 다 제외하고는.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예, 수도권 어. 파이널 B로 다 갔습니다.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레전드 베테랑 염기훈 선수가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요? 그렇죠. 지난 라운드에 쌍 40이 또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쌍 40이요? 40 쌍 40. 40을 세징야 선수가 달성을 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K리그 역사의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강원전에서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각각 한 개씩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2대1 역전승도 또 이끌었었고 네. 도움 2개를 기록을 하면서 K리그 통산 코너킥에서 19개, 프리킥에서 2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합계 41개의 세트플레이 도움으로 K리그 역대 최초로 세트플레이 40도움을 또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썼네요. 뭐 이런 기록들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염기훈 선수가 K리그의 역사를 매일매일 매 라운드 써 나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표현 안 읽어주세요? 다음 시즌에도 벤자민 버튼 같은 활약을 해준다면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에이. 염기훈 선수도 좀 이 나이를 거꾸로 먹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이번에는 그 황장비가 또 바빠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황덕연의 충성심을 자극하는 그 또 일정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드디어. 원래는 그 9월 달에 열리기로 했던 팀 벤투와 팀 학범의 경기였죠. 하지만 그 광복절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결국은 그 대결 자체가 무산이 됐던 바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10월 9일 그리고 10월 1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무관중이죠. 그렇죠. 당분간은 2단계가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요. TV 중계가 또 되잖아요. 그게 예. 벤치를 잘 봐주십시오. 그 스텝의 마지막 그러니까 네. 선수의 옆이에요. 예. 그래서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어. 오히려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것보다 어. 선수 옆에 있으면 같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 눈여겨 봐드려야 되나요? 아니 뭐 두 분은 뭐 볼라면 보고 보지 마시고 1차전은 A 대표팀의 홈 그리고 2차전은 올림픽 대표팀의 홈으로 치러지게 되겠고 1, 2차전 합산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원정골 우선 원칙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긴 팀의 이름으로 1억 원이 또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선수들을 뭐 단순한 평가전이라면 평가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벤트 매치라면 이벤트 매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네. 사회적인 의미까지 담았으니까 아무래도 피치 위에서 뛰는 선수들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뭐 해외 선수들이 소집이 되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 기다려 오셨을 경기고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황장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팀 학범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몇 달 전부터 했었고 몇 대 몇 봅니까? 제 목이 왜 메시나요? 두 팀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아 이거 2주 만에 들으니까 신선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이 만약 결었을 때 A 대표팀이 이긴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찌됐건 성인 대표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올대가 이긴다? 라고 하면 이건 사실 A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잃을 거 없는 쪽이 좀 강하게 나가서 가진 걸 다 보여줄 수 있다. A 대표팀 쪽이 더 심적인 부담이 클 수가 있다. 바로 그거죠. 오, 단언컨대.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올대가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긴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길 수 있다. 이길 가능성이 뭐야? 없진 않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그 소준일 캐스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A 대표팀이 이기겠죠. 또 두 분의 또 불꽃 튀는 예측 대결. 이겨야지. 아니 저도 올대가 이긴다고 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9월 20일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이제 정규 마지막 라운드 경기들이 한날 1시에 일제히 펼쳐졌는데요. 총 6경기가 같은 시간에 킥오프를 했습니다. 22라운드, K리그 22라운드 경기 중에서 자, 어떤 경기 리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포항과 상주 경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엄청난 경기였죠. 매치업이었죠. 포항이 이게 참 잘하는 숫자랑 연관이 많습니다. 올 시즌. 지난 시즌이었군요. 그거는. 네. 정신 차립시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까지도 그 연이 좀 많습니다. 이제 4골 차를 뒤집혔었는데 이번에는 4골을 넣으면서 상주를 또 잡아냈죠.
자 라인업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일류첸코와 최영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4-2-3-1 형태로 나왔고요. 오범석 선수와 이승모 선수가 이제 더블 볼란트의 역할을 맡았고 그 앞선에는 심동훈, 팔로세비치, 이광혁,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팔라시오스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 상주 같은 경우는 3백에 요새 김태형 감독이 약간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이날도 권경원, 고명석, 우주성 선수가 3백을 구성을 했고 이 경기 있기 전에 치렀었던 광주전에도 후반전 들어서 이제 3백을 사용한 바가 있어요. 상주가. 그래서 이날 경기는 이 3명의 선수가 센터백 라인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네. 김태형 감독의 말을 좀 빌리자면 팔라시오스나 팔로세비치 같은 외국인 선수들을 묶기 위해서는 3백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는 했어요. 이 3백이. 이날 이 경기가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양 팀이 어떻게 해서든 유효슈팅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포항 유효슈팅 7개, 상주 유효슈팅 9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 개수의 유효슈팅은 아니거든요. 한 경기를 좀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뭐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권경원 선수가 프리킥을 뭐 냅다 갈겼고 뭐 자주 그러잖아요. 사실 네. 권경원 선수는. 그리고 4분 뒤에 박용우 선수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후려 갈겼습니다. 프리킥을. 근데 이제 하창래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파울 선언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봤거든요. 뭐 네. 옷을 좀 잡아당기고 뭐 그런 장면이 있긴 했는데 이게 골 취소가 되고 파울을 불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주심의 판정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파울이 안 불렸어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어필하고 싶고요. 그 득점 취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심판 판정 존중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장면들에서는 심판의 판정이 모두 적절했다 이런 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건 저도 존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창래 선수 건 같은 경우는 존중한다는 게 딱 그런 의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심이 들어갔을 때 다른 판정이 나올 다를 수도 있어라고 얘기예요. 이렇게 심판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정말 맞을 때는 그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애매할 때 찝찝하긴 하지만 근데 오심 아니야. 판정의 근거가 있어 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MOM을 한 명 꼽으라면 이승모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 전방위적으로 다 잘했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잘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잘했던 게 일단은 굉장히 적절한 패스를 통해서 팔로세비치 선수의 선제골을 도왔고요. 그리고 상주 중원의 저는 지금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건 박용우 선수를 개인적으로 꼽는데 이날 이승모 선수한테 박용우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 박용우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승모 선수가 전방 압박을 엄청 세게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황해서 이 볼을 뒤로 돌리거든요. 뒤로 돌리는 과정에 실수가 나왔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또 팔로세비치의 추가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날 이승모 선수가 좀 잘해줬었던 역할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 전반 35분에 포항이 이제 코너킥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골대를 2번 강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골은 들어가지 않죠. 어쨌든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덜하지 않았나 싶은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에서 전민광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날 경기 변수가 됐는데 이 건에 관해서도 어쨌든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는 이거는 올바른 판정이었다라고 적절하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다이렉트 퇴장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오영규 선수가 돌파를 하고 이거를 저지하는 과정이었는데 밑에 보면 강상호 선수도 커버로 오고 있었고 골키퍼 역시도 강현무 골키퍼 역시도 충분히 각을 잡고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공과의 거리가 약간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커버 플레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이렉트 레드보다는 그냥 경고 정도에서 끝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물론 뭐 주심이 레드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그냥 존중은 하되 이것도 약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판정이 아닌가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전민강 선수가 퇴장이 당하고 나서 이승모 그리고 오범석 선수를 이 전민강 선수 빈자리에 번갈아 가면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를 했죠. 네. 이 상주가 문선민 선수 투입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 후반 13분에 얻은 페널티킥을 굉장히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문선민 선수가 이제 투입된 이후에 경기 양상이 확실히 변했고 곧바로 이제 추가골이 나왔다는 게 상주 정말? 입장에서는 네, 좋은 참 잘하는 부분이죠. 선수죠. 그렇죠. 전북 시절부터 잘했었고 예. 상주의 전반 케이스가 이제 강상우였다고 하면은 올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문선민 선수가 더 해줘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니까요, 상주라는 팀이. 그래서 어찌 됐건 상주가 올 시즌도 보면 꼭 한 명의 선수가 좀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속팀에서 약간 아쉬웠던 선수들이 상주에 와서 이렇게 빵 터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현규 선수가 그 선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활약상만 놓고 봤을 때는 정재희 선수도 꽤 괜찮게 봤습니다. 정재희 네. 선수가 앞으로 좀 이 스플릿이 아니죠. 파이널 라운드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가 된다. 그 포항이 김상원 선수가 핸드볼 파울을 범해가지고 PK를 또 내줬어요. 근데 이거를 강현무가 막아버립니다. 이날 강현무 선수 활약도 뭐 정말 좋았죠. 강현무 선수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9월 최고의 골키퍼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폼을 네, 보여주고 동의합니다. 예. 네네. 그 김기동 감독이 후반 25분에 송민규 선수를 투입을 하는데 여기서 강상우 어시스트가 나오고 송민규가 또 골을 넣습니다. 송민규가 진짜 어리거든요.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이 선수. 그리고 이제 골 넣었을 때 그 시그니처 세리모니가 있죠. 이 네. 선수가 그 약간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 희한한 동작. 이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팀 학범슨 올 수도 있다. 뽑히고도 남을 만한 지금 폼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개인적으로. 네네네. 말씀드렸듯이 상주는 골대가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보석 골대 강타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반 34분에 문선민 그리고 후반 37분에 정재희 또 두 번 골대 때린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39분에 김민혁 선수가 헤더골을 넣으면서 3대3 동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김민혁 선수가 공을 가지고 돌아가요. 이 하프라인으로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네네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김태환 감독이 동기부여시키는 이 능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무슨 비법이 있을까? 네, 진짜 진짜 궁금하네요. 대단하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상주가 지금 파이널 A에 진출을 해가지고 순위권에 든다고 아챔 순위권에 든다고 해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타자로 밀린단 말이죠. 그 순위가. 네. 그래서 진짜 뚜렷한 동기부여가 없는데도 선수들이 이 정도 열정을 보여주는 건 이거는 김태환 감독의 리더십이 한몫을 단단히 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날 개인적인 맨 오브 더 매치, 요새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킹 오브 더 매치라는 표현을 쓰죠. 네. 이승모 선수라고 보고 팔로세비치 해트트릭에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첫 골 어시스트했고요. 두 번째 골은 박용우 전방 압박하면서 어찌됐건 이 기점 역할을 또 해줬고 세 번째 골이 사실 백미였죠. 권경원 선수가 약간 무리한 전진 드리블을 하긴 했는데 이거 딱 차단한 이후에 또 팔로세비치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해줬으니까 네. 이날 경기에서는 그 포항 중원에 드러났었던 문제점을 이승모 선수가 좀 잘 메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K리그 정규 마지막 라운드 22라운드에 포항과 상주의 아주 치열했던 한판 승부를 이렇게 자세하게 되짚어봤습니다.